대화를 하는 법을 처음 배우실 때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게 스토리텔링입니다.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도 쓰일 수 있고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연애를 할 때도 쓸 수 있는 기술이에요. 스토리텔링이라는 기술을 쓰게 되면은 아주 부드럽게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법을 할 때 스토리텔링만으로도 상대방의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폭발시키고 유발시킬 수 있는 스토리텔링도 있고, 연인 간의 사이가 안 좋을 때 쓰는 스토리텔링도 있고, 그리고 연인 간에 사귀자고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쓰는 스토리텔링도 있고,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스토리텔링이죠.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이야기 혹은 일화를 통해서 그 안에 숨겨진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는 좋은 이야기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상대방과 처음 만나서 우리가 좀 잘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라고 말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지금까지 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인연인 것 같지 않으세요? 말도 잘 통하는 것 같고 이렇게 만나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니까 여자는 갑자기 인연이요? 좀 갑작스럽네요. 우리가 만약 안 배운 남자였으면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한번 떠봤는데 이게 잘 안 넘어오네. 얘 날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았겠죠. 이 관계를 리드를 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지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예시에서 말하는 화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을 함으로써 상대방 이성이 그 직접적인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기대하는 대답을 하게끔 강요를 한 게 되었거든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 이거 살 거야 말 거야 라고 그 질문에 대한 빠른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 마치 강요를 당하는 기분을 받게 되고, 동시에 부담스러운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도 같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예시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예시 속에서의 그 화자는 상대방 이성에게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생각만을 직접적으로 강요한 것이 되므로 상대방 이성은 그에 대해서 강요당한다는 기분이 들 것이고, 또한 부담스럽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해보죠.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직접적으로 얘기했죠.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인연인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인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되겠죠. 그럼 스토리텔링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스토리텔링의 제목은 칼 세이건 스토리텔링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혹시 책 자주 보시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예 혹은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런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끔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얘기를 하다가 우연치 않게 취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책을 자주 보냐고 물어보면 되겠죠. 책 자주 보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상대방이 예라고 얘기하거나 아니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라고 하는 경우에는 좋네요. 저도 책 자주 보는데 라고 얘기를 가볍게만 칭찬을 하고 넘어가세요. 야, 이런 우연이 있나? 하이파이브도 하고 사소한 것에 너무 칭찬을 하거나 감격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상대방과 억지로 공통점을 찾아가려는 행동처럼 보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되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을 마치 프라이즈로 여기게끔 만드는 일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공통점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좋네요 라고 가볍게만 칭찬을 해야 돼요. 저도 책 좋아하는데 취미가 잘 맞네요. 이런 식으로 가볍게 칭찬하고 지나가고, 만약에 상대방이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한다. 저 별로 책 잘 안 보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재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예라고 혹은 아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렇군요. 제가 얼마 전에 칼 세이건의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을 봤는데요.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기서 제가 칼 세이건이 하는 말이 와닿았거든요. 말했던 얘기가 뭐냐면, 명왕성 부근에서 촬영한 지구 사진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지구 사진을 갖다가 보여주셔도 돼요. 명왕성 부근에서 촬영한 지구는 수많은 별들 중에 희미한 빛을 내는 작은 점에 불과하고, 그 작은 점 안에 티끌보다도 더 작은 우리가 사랑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수많은 이데올로기들과 싸우기도 하고, 그 안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창백한 푸른 점을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 깨닫게 되고 사소한 욕망과 분노가 덧없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서는 매 순간 충실히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도 좀 깨닫게 되고요. 그 책을 봐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소중한 일처럼 생각이 되더라고요. 매번 하루하루 다가오는 인연들을 허투루 보내지 말고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같이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즐거운 시간 보내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스토리텔링의 힘이죠. 그럼 상대방도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리드가 돼서 따라오게 될 거예요. 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들 자, 이 두 가지 예시의 차이점을 확실히 아시겠죠? 일단 차이점 이야기하기 전에 공통점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는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 인연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원하는 바는 똑같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전달은 천지 차이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예시는 상대방 이성에게 왠지 강요를 하는 것 같고 억지로 인연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부담을 느끼게 하는 방식이지만, 두 번째 예시는 상대방 이성으로 하여금 그 기분을 직접적으로 몸으로 느낄 수 있고 그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드럽게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충분히 느끼게 만들 수도 있죠. 이건 칼 세이건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제 외워두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슬픈 영화나 드라마 혹은 슬픈 이야기를 듣게 될 때 그 감정에 빠져서 울컥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것은 상호작용, 동조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면 마치 그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인 것 마냥 그 감정을 본인에게 대입시키는 현상을 말해요. 즉 영화나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내가 느끼는 감정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게 동조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스토리텔링도 이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